했던 이벤트 201에 빌 게이츠가 참가해서 신종 코로나와 매우 유사한 감염증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벤트 201은 전 세계적 유행병, 즉 소위 팬데믹이 발병했을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지구적 대책을 논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 당시 이 포럼의 사회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너 박사는 가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이름을 바로 캡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캡스는 브라질의 한 돼지 농장에서 최초로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급의 여파의 바이러스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감기보다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이 캡스라는 바이러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토노 박사는 이때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유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폐렴,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인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캡스라는 바이러스는 남미 일대 도시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단순 폐렴처럼 보이는 증상으로 인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일대 관광과 비행기의 교통편이 통제되거나 마비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SNS상에서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20에서 40% 가까이 폭락하는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조용히 자신의 병을 알고 집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부터 가짜 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입된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기 위한 행위까지 이 그대로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전염병 사태 시뮬레이션을 과거 블리자드 게임이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실제적으로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전염병 버프가 다른 캐릭에게 전염되는 의도치 않은 버그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그대로 표출했다는 겁니다. 즉, 조용히 이 전염병을 받아들이고 죽는 캐릭도 있었고 가짜 약을 팔던 캐릭도 있었으면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이러한 캐릭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 현상이 이 시뮬레이션화 됐다는 거고, 현재 우한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빌 앤 멜린다 재단의 주최 하에서 이루어진 가상 시뮬레이션인 바이러스 캡스가 발병 6개월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1년 후에는 이 캡스라는 바이러스로 약 6,500만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가상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에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요. 가상 바이러스 프로젝트가 논의된 3개월 후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 캡스 바이러스, 가상의 캡스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증상과 성향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사태와 캡스 시뮬레이션, 이 둘은 그 결과가 많은 부분에서 매우 비슷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가상의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은 비록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높은 전염성과 발병 후 진행 양상이 이 시뮬레이션과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이죠. 더욱이 현재 시뮬레이션처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지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상 이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약 1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제약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매우 몰입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요, 많은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는 그닥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빌 앤 멜린다 재단의 새로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길리어드와 존슨앤존스, GSK, 자, 모두 빌 앤 멜린다 재단의 가상 바이러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입니다. 자, 이 기업들은 모두 빌 게이츠의 투자금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이 제약 회사들입니다. 아무튼 이 기업들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명분으로 화두로 두고 사실은 전혀 새로운 신종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분으로 빌 앤 멜린다 재단과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어떤 백신의 치료제를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자, 참고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분을 얻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모두 아시겠지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에도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써달라는 이유로 1186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NN 등의 외신에 따르자면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인 멜린다와 함께 설립한 자선 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신종 코로나의 백신 및 치료법과 진단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업고 새로운 백신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DNA 백신 분야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유전자 치료 개발 사업에 손을 꾸준히 대고 있었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미국의 에디타스 메디슨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구글과 손을 잡고 약 1,400억 원의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이미 3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우한 사태가 조만간 찾아올 걸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전염병이 막 창궐할 거다라고 빌 게이츠가 또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자, 아무튼 빌 게이츠가 구글과 결국 손을 잡고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 투자하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3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 게이츠와 구글 벤처스가 투자한 미국의 유전자 편집 벤처스 기업인 에디타스 메디슨사는요, 불과 기업 공개 2달 만에 주가가 16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타스와 툴젠이라는 국내 기업과 함께 몬산토의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을 이렇게 이전하게 됩니다. 결국 몬산토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은 빌 게이츠의 투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자, 과거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은 단일 세포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3년 전부터 갑자기 DNA 백신 활용 가능성에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기술은 빌 게이츠가 현재 우한 폐렴의 전염 공포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고 DNA 백신 상용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DNA 백신과 치료제는 바로 바이러스 등의 전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크리스퍼 Cas9의 단백질을 환자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배열하거나 교정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빗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송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왜냐? 저도 모든 부분을 물론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요.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 방송을 진행해 나가도록